네, 오늘은 13장 4절 이제 함수의 증분과 전미분에 관한 부분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로만 이제 하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편미분에 관한 부분, 다변수 함수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의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다변수 함수에서의 극한의 의미, 연속의 의미, 극한의 연속의 의미가 이제 일변수에서 얘기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연장선으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편도함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x편에서 y편에서 그쵸?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이제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3절까지 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자, 4절은 이제 우리가 함수의 증분과 전미분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이것도 1변수에서 우리가 했었던 부분과 이제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변수 함수에서 일변수 함수는 y는 독립변수가 이제 이 하나인 거죠, 그쵸?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했었냐면은 x축에서 y는 fx라가 이렇게 이제 정의된 부분이라고 했을 때, x가 x, fx에서 x 더하기 델타 x에 이쪽에다가 x 더하기 델타 x 이때 f의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x에서 독립변수 x에서 x 더하기 델타 x로 변할 때 우리가 그때 이제 다뤘었던 용어들인데,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요 x의 요 값에서 x 더하기 델타 x를 변할 때 요 증가되는 그 분 있죠? 그게 x의 증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 증가한 이제 x 값을 얘기를 했고, 델타 y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y의 증분이에요, 그렇죠? y의 증분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이 델타 y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y의 이제 나중에 함수값에서 독립변수가 x에서 x 더하기 델타 x를 변할 때 나중에 함수값에서 처음에 함수값을 뺀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y의 증가량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증분이라는 거. 그리고 dx라고 하는 것도 이제 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델타 x랑 같다라고 하고서 요거는 x의 미분으로 얘기를 했어요. x의 미분이다. 요 미분의 값은 델타 x와 dx와 이제 같다라고 했죠. 미분이랑 같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dy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f'x의 dx로 봤었어요. 자, 요거는 y의 미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때 다뤘거든요. 실제로 dy는 이제 dy dx는 f'x가 되죠, 그쵸? 이거는 요 점에서 처음에 시작되는 그 점에서의 이제 접선,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dy dx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거도 어떤 작은 값이다라고 했을 때 dy는 f'x 곱하기 dx로 이렇게 봤었어요, 그쵸? 요게 y의 미분 값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델타 y라고 하는 거는 델타 x와 dx는 이제 같고, 델타 y라고 하는 거는 y의 실제 이제 증가한 값인데, 자, 요거는 보시면은 실제 증가한 값이 요게 실제 증가한 델타 y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y라고 하는 거는 요 파란색이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쵸? 접선의 기울기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봤을 때 요거의 값이
요거의 값이 자 dy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요 눈으로 봤을 때는 델타 y나 델타 y나 dy나 조금 차이가 나요. 그쵸? 하지만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보낸다면 델타 y나 y의 증분이나 뭐냐면 y의 미분이나 뭐냐면 요 값이 이제 그 근사값이 비슷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요거의 값이 작아지면 여기에 지금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별로 이제 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변수 함수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확장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확장이 된 거다. 그래서 자, z는 f의 x, y에서 여기선 독립변수가 두 개예요. 그쵸? 그래서 x가 x, y 독립변수가 x 더하기 델타 x, y 더하기 델타 x, y로 변할 때 자, 변할 때 델타 x, 여기서 델타 x면요, x의 뭐예요? 증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증가한 양. 그 다음에 델타 y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것도 y의 증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독립변수가 이렇게 변할 때 이 정속변수에 해당되는 델타 z에 해당되는 것도 요게 이제 z의 증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요거의 값은, 실제 값은 나중에 함수값에서 처음에 함수값을 뺀 것이 실제적으로 y가 증가한 증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프로 책의 427쪽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프로 친구들이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x, y, 이제 z의 요 이제 공간 안에서 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점이 지금 x, y, 이제 z값 f의 x, y라고 하고, 요 점이 실제로 증가한 x 더하기 델타 x, y 더하기 델타 y, f의 x 더하기 델타 x, y 더하기 델타 y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z의 요 값은, z값은 요거일 때의 높이에서, 그쵸? 그 다음에 요거일 때 높이를 뺀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델타 z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y의 z의 실제 증가된 z의 증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미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다음에 정의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의 13.5분에서 z는 이제 f의 x, y일 때 x의 증분을 델타 x, 여기서 뭐 이제 이렇게 했죠. y의 증분을 조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dy라고 이제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x를 델타 x, 실제로 dx dy를 델타 y, 요거를 각각 xy의 미분 자 이라 하고 자 아까 똑같죠. dx는 x의 미분, dy는 y의 미분으로 두고 이제 델타 x와 이제 델타 y로 같게 이제 하고, 그랬을 때 z의 여기서는 미분이 아니라 전미분이라고 얘기해요. 전미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dz라고 하는 거는 라운드 z 라운드 x dx 더하기 라운드 z 라운드 y의 dy로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고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 전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립변수가 x, y 전체적인 미분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그래프 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점에서 이제 이 점에서의 뭐냐면 요 지금 이게 요것이 z는 fxy라고 하는 이제 평면인데 이 점에서의 접평면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접평면. 접하는 평면 이제 책에 이제 예쁘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접평면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접평면 이렇게 되는 거. 요 점을 지나는 접평면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접하는 평면. 그랬을 때에 델타 z는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 요 부분이 dz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증가된 델타 x, 델타 y의 값이 델타 x, 델타 y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델타 이제 x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 증가할 때에 그 높이에 해당되는 거는 dz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요거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델타 여기도 마찬가지 델타 x와 델타 y가 0으로 가까이 보내게 된다면은 이제 델타 z를 뭐냐면 dz의 근사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라고 생각을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의가 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정리 이제 13.1번에서 이제 요 연속이라는 의미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해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dz라고 하는 것이 이제 z의 증분이었죠. x의 나중에 증가량에서 나중에 그 함수값에서 처음에 함수값을 뺀 거예요, 그쵸? 자,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x 더하기 델타 x, y 더하기 델타 y.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f의 x, y 더하기 델타 y를 이제 떼주고 더해줘요. x, y 더하기 델타 y 하고서 f의 x, y. 이렇게 해주고, 요 두 개를 이제 묶어줘서, 여기다가 델타 x, 자, 델타 x를 곱해주고, 여기 뒤에다가는 델타 y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해줄 거예요. 곱해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여기서 요 양변을 뭐냐면 극한을 취할 거예요. 극한을 취하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델타 z는 dz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극한을 취하면 양변에 이제 극한을 취하면 델타 z는 dz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한다는 얘기는 델타 x와 델타 y를 0으로 가까이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쓸게요. f의 x 더하기 델타 x 자, 제가 쓰기 귀찮으니까 요 위에서 보댄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양변에 델타 x와 델타 y를 0으로 가까이 보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 값은 지금 동일한데 x 값이 뭐예요? x에서 x 더하기 델타 x로 변할 때에 대한 변화율이죠. 뭐냐면 x에 대한 편도함수예요. 그쵸? x에 대한 편도함수가 됩니다. x에 대한 편도함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x도 0으로 가까이 보내지만 요거를 이제 아까 이제 요거의 x의 증분이지만 요거를 dx, x의 미분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이제 x 값이 동일하고 y 값은 뭐예요? y에서 y 더하기 델타 y로 변할 때에 대한 변화율이요. 그죠? 요것도 뒤에 것도 뭐예요? y에 대한 편도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델타 y도 이제 dy로 하고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dz라고 하는 것이 x의 편도함수에도 dx, 그다음 y의 편도함수에 대한 dy의 값으로 이 점민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의 값도 어쨌든 델타 y도 0으로 가니까 요거도 y 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x, y점에서의 이런 식의 점미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세요. 극한을 취해줬을 때.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거에 대한 함수값을 구할 때 뭐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식에서 델타 x 더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y 더하기 델타 y 이 값은 f의 x, y 더하기 델타 z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함수값에서 실제로 증가된 z의 증분을 더해줘야지 나중에 함수값이 나오는데 요거 대신에 뭐예요? 처음에 함수값에서 요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델타 z는 dz가 되기 때문에 dz를 더해준 이제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친구들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함수값에서 나중에 함수값은 처음에 함수값에서 그 다음에 그 증가된 점유분을 더해주면은 나중에 함수값을 근사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십니다. 그래서 예지에 지금 13.7번에서 보시면은 z는 f의 x, y 요거의 x의 제곱 더하기 xy 2y의 제곱에서 이제 x는 2에서 2.11로 변하고 y는 이제 1에서 1.05로 변할 때 델타 z와 dz를 구하시오라고 있어요. 그죠? 구하시오. 델타 z는 말 그대로 뭐냐면 x의 증분이죠. z의 증분이죠. 그거는 나중에 함수값에서 그 다음에 처음에 함수값을 뺀 거예요. 그쵸? 요거는 이제 요 위에 식에다가 x는 2.1, y는 1.05를 집어넣고 계산하고 이제 2.1은 여기 x에 1 집어넣어가지고 값을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각자 해보면은 이거는 계산하면 책이 나와야 돼. 0.82라고 하는 값이 나온대요. 그쵸? 자, 그리고 dz라고 하는 건 점미분이에요. 그쵸? 자, 요거는 외우셔야죠. x의 편도함수의 dx 그 다음에 y의 편도함수의 dy로 해서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은 x에 대한 편도함수는 요식을 x에 대한 2x 더하기 y 그 다음 dx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하면은 x 더하기 4y 하고서 dy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x는 1 2 y는 1 그 다음에 dx는 0.1 자 dy는 0.05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0.1 그 다음에 2 더하기 4 곱하기 1에 곱하기 0.05 해서 계산하면 0.8 하고서 나온대요. 그쵸? 0.8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결과도 보시다시피 0.82와 0.8로 0.0이라고 하는 요 근사치만큼 이제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변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개념은. 그러니까 x, y, z 독립변수 3개예요. 그쵸? 그러면은 요때에 요거에서 이제 델타 x를 dx로, 델타 y를 dy로, 델타 z는 dz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쵸? 각각의 미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거는 w의 뭐예요? 증분이죠. 실제 증가하냐.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증가된 함수값에서 처음에 함수값을 뺀 것이 w의 증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전미분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dw, 이거 w의 전미분이라고 하는 것도 독립변수가 3개예요. 그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w의 x의 편도함수의 dx, 그 다음에 w의 y 편도함수의 dy, w의 z 편도함수의 dz로 해서 w의 전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4개가 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개념으로 확장돼서 이제 적용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독립변수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0으로 가까이 보내게 된다면 요 델타 w라고 하는 요 w의 증분은 w의 전미분이랑 뭐요? 이제 근사치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딱 결정이 되면은 그게 이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개념 안에서 확정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래서 이제 dw나 뭐 델타 w나 각기 이제 비슷한 근사치로 이제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변수가 작은 실험 오차 같은 측정값을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dw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함수가 w일 때 이 w에 뭐냐면 근사 오차다라고 하고서 구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처음에 함수값에서 나중에 함수값에 대한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그죠? 차이, 오차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사 오차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w분의 dw라고 하는 거는 w의 상대 오차. 상대적으로 뭐예요? 오차가 얼마나 범위 안에 이제 드는지. 그 다음에 요 상대 오차에다가 100을 곱한 거는 이제 w의 백분율 오차라고, 백분비 오차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용어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다음에 예제 지금 13.8번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응용 문제예요. 그쵸? 한 삼각형의 두 변이 두 변과 이제 사이각이 6, 8, 그 다음에 30도에서 6.2, 그 다음에 8.1, 29도 이렇게 변할 때 이제 삼각형의 넓이 A의 자 근사오차랑 그 다음에 근사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죠? 근사값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삼각형에 두 변이 나와 있고 사이각이면은 요 x, y라고 한다면은 y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요게 지금 사이각이 세타예요. 그러면 높이는 y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a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거는 자 2분의 1의 x, y의 사인 세타로
관한 관계식으로 이제 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변수가 보면은 이제 두 개 변이랑 그 다음에 사이각에 해당된 세타 각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원래 이제 x 값이 6이고 y 값이 8이고 그 다음에 세타 값이 30도 이고 그 다음에 변화된 요 값은 0.2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d세타는 마이너스 1도인데 그쵸?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180분의 마이너스 180분의 파이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30도는 6분의 파이로 계산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근사 오차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차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 근사 오차가 이제 점리분이라고 그랬죠. 그쵸? 요 뒤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각각의 변수 각각에 대한 a가 x에 대한 거 dx 자 a를 y에 대한 편도함수에다가 dy a에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편도함수에다가 d세타가 이루어져요.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2분의 1에 y의 사인 세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dx 일단 씁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에 x의 사인 세타 dy 그 다음에 세타는 2분 더하기 2분의 1의 xy에 더하기 2분의 1의 xy에 코사인 세타의 d세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x는 x 6 y는 8 그 다음에 세타 6분의 8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 8 그 다음에 30도는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d세타는 0.2 더하기 2분의 1에 그 다음에 6에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d세타는 0.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6 그 다음 8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들어가면은 이게 2분의 루트 3이 되네요. 그쵸? 루트 3 d세타는 마이너스 180분의 파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파일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요 계산기 좀 두드려야겠네. 그죠? 두드려서 정리하면 0.187이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요거는 요거 풀어주고 요거 그대로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딱 놔두고 요게 이제 근사 오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근사값을 구하시오. 오차가 이렇게 됐을 때 근사값 그 넓이의 근사값 요렇게 변할 때의 근사값이 그쵸? 그러면은 근사값은 요게 이제 a가 x, y 세타라고 한다면 이제 나중에 x값이 6.2 그 다음에 y값은 8.1 그 다음에 29도일 때 요거의 값은 처음에 6, 8, 30도일 때의 삼각형의 넓이에서 더하기 뭐 하면 돼요? 그 증가된 근사 오차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0도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아까 전에 0.187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24 12.81 817 잠깐만 맞아요? 여기 지금 하면은 이 12.187이네요. 그쵸? 12.187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제 지금 13.9번에서도
한 원기둥의 이제 반지름과 높이를 측정한 결과 5와 8cm이다. 원기둥이 있는데 직원기둥 그쵸?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 5cm, 요거는 5, 요거는 8 된대요. 요 각각의 오차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0.1cm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반지름이 5고 그 다음에 높이가 8이라고 한다면은 요거에 대한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높이도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오차를 갖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피의 최대 상대 오차일 때 이제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 상대 오차, 상태가 아니라 상대의 최대, 그 다음에 백분비 오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최대니까, 그러니까 최대 0.1만큼 이제 변화됐을 때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이랑 높이가 변수가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 오차는 요거를 그랬죠. dv. 그럼 변수가 두 개, r과 h에 대해서 v를 r에 대한 거 dr, 그 다음에 v를 h에 대한 거 dh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에 대해서 해주면은 2파이 h dr이 되고, d파이, 잠깐만요. 2파이 r h dr 더하기, 그 다음에 h에 대해서 파이 r의 제곱에 dh.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r은 5, 그 다음에 h는 8, 그 다음에 각각 변화된 요 같은 값은 dr은 요게 dr, 요게 dh라고 한다면 최대 값이니까 0.1, 0.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파이에 r은 이제 5, 그 다음에 높이는 8, 그 다음에 0.1 더하기 파이, 그 다음에 25 곱하기 0.1 이렇게 계산하면은 10.5파이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죠? 그 다음에 V는 요때 이제 상대 오차는 어쨌든 상대 오차는 요만큼 변화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V는 여기다가 일단 이제 백분비 오차는 DV의 상대 아니다. 상대 오차는 저거죠. 상대 오차가 이거네요. 그죠? 상대 오차가 이제 처음에 부피에서 얼마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변화된지에 대한 오차를 찾는 거니까 요거 값이죠. 그래서 V는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5 곱하기 8 하면은 200파이가 되겠다. 그쵸? 208. 그래서 요거는 200파이분의 DV는 10.5파이 이렇게. 요거도 이제 약분해서 계산하면 0.525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백분비, 요게 이제 상대 오차 되는 거고, 그 다음 백분비 오차는 백이니까 요건 이제 얼마야? 5.25%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연습 문제, 그러니까 증분, 그 다음에 전미분에 관한 의미, 이제 그거 이용해서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에서는 뭐 아마 이제 뭐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6번 문제는 요것도 뭐 전미분 이용해가지고 4.99의 제곱에 마이너스 2.02의 제곱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요 값이 지금
두 개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으로 해서 요 z로 두면 함수를 두고 x가 요거에 가장 가까운 값이 5, 그쵸? y는 2. 그 다음에 요거에 변화된 요 변화된 값은 마이너스 0.01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dy 해당되는 변화된 값은 0.01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거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는 뭐 앞에서 일변수 함수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